추운 겨울 영국의 아름다운 매드웨이 강가. 여기서 앨리스라는 이름의 영국 여성과 한국에서 온 남성이 아침 일찍부터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강가 주변은 매우 조용하고 잔잔한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강가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주변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들린 강가로 서둘러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앨리스도 놀란 표정으로 그곳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갑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박함과 걱정이 뒤섞인 듯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강가에 도착한 앨리스는 더 큰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강가에 도착해 있는 한국인 남성을 보고 그녀는 입이 떡 벌어진 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주말 오전에 매드웨이 강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영국에 거주하면서 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앨리스입니다. 제가 육군 부대에 근무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네요. 저는 지금은 총망받는 군인이자 멋진 남자친구를 둔 영국 여성이지만 사실 제 꿈은 원래 군인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언제나 아픈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가 어릴 적 겪었던 한 사건이 제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쉽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어요. 아버지는 일이 끝나면 술집으로 가고 집에는 늦은 밤에 만취한 상태로 돌아오셔서 폭력을 휘두르곤 하셨죠. 어머니는 퇴근 후 남자친구와의 시간을 더 중요시하셔서 가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셨어요. 제 삶에서 제게 힘을 주고 보호해준 유일한 사람은 오빠였어요. 오빠는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었고 어머니 대신 저녁을 준비해주곤 했죠. 오빠는 제게 있어 세상의 전부와 같았어요. 저희 남매는 세월이 흘러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대학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학 입학은 저희에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기숙사 비용이나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저희 집 형편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담이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저희에게 일어났어요. 저희 남매는 공부를 매우 잘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인해 좋은 사립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등록금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공립대학교를 선택하거나 사립대학교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특히 유명한 사립대학들은 연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가난한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긴 했었죠. 저희 남매는 살 길이 공부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오빠가 먼저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저도 1년 후에는 현재의 성적을 유지해서 대학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과는 인연을 끊고 행복하게 살 거라 다짐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하자 아빠와 엄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저를 보러 온 오빠에게 밥을 해주고 용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들의 덕으로 오빠가 대학에 잘 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서 돈을 잘 벌면 잘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 구역질이 나서 영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또 아직 대학에 가지 못한 저에게는 아빠와 엄마의 태도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오빠에게는 갑자기 상냥하게 대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고 밥 차리기 귀찮으니 밖에서 밥을 먹고 오라며 폭언을 하곤 했죠. 매주 주말마다 아빠와 엄마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오빠는 제게 항상 1년만 더 버티라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대학에 가고 나서 주말에만 얼굴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마치 저를 혼자 남겨두고 멀리 떠난 것만 같았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갑자기 저희 집에서 무언가 크게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아빠 때문에 시끄러울 때가 있긴 했지만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어요. 순간 제 마음이 얼어붙었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집으로 달려갔죠.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니 쓰러져 있는 오빠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엄마,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아빠가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오빠에게 달려갔어요. 오빠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아빠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단 오빠를 제 방으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를 안고 제 방으로 가려는 순간 갑자기 아빠가 저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어요. 너도 내가 만만하냐며 술에 취한 채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아빠가 평소보다 더 화가 난 모습에 저는 두려움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걸음은 마치 무거운 납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한 군인 남성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죠. 그 군인은 아빠에게 돌진해 금세 무력으로 제압했고 제 상태와 오빠를 확인하더니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저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오빠는 이미 기절해 있었고 저도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오빠가 그동안 일하며 모은 돈으로 저를 위해 작은 방을 구해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빠가 집에 와서 아빠 엄마에게 동생을 데리고 집을 영원히 떠날 것이라고 말하다가 아빠가 흥분해 사고가 난 거였죠. 아빠가 오빠를 세게 밀쳤는데 오빠가 넘어지면서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혀 피가 철철 났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 오빠를 옮기려는 찰나에 무언가가 깨지고 비명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옆집에 사는 군인분이 달려와 저희를 구해준 거죠. 오빠는 다행히 금방 회복할 수 있었어요. 아빠와 엄마에게는 저희 남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처벌이 내려졌죠. 그 사건은 정말 위험했지만 잘 해결된 건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빠가 별탈 없이 잘 회복한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하지만 그 사건은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아빠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를 구해준 군인분의 모습을 보고 저도 남을 지키는 강인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은 영웅 대신 그 옆집 군인분이 제게는 영웅처럼 다가왔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이상형은 군인이 되었고 저도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군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죠. 결국 저는 군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그렇게 꿈에 그리던 군인이 될 수 있었어요. 복무하는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며 많은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전 무조건 군인과 연애하거나 결혼해야 한다고 말이죠.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체계적인 생활 습관과 꾸준한 자기관리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군인에게 끌렸던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휴가 중에 우연히 만난 오빠의 직장 동료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30살의 한국인이었고 군인은 아니었어요.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하지만 그는 군인처럼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났어요. 저와 데이트를 하다가도 멀리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달려가 도와주곤 했습니다. 또한 운전 중에 구급차가 보이면 차를 비켜준 뒤 재빨리 내려 교통정리를 해주는 모습도 보여줬죠. 그는 노숙자에게 밥을 사주기 위해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는 등 남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여행 갔다가 일이 있었어요. 저희 커플이 오랜만에 런던으로 3박 4일을 여행했어요. 런던 구경을 하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저희는 문 근처에 서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역에서 지팡이를 짚으면서 들어오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당연히 자리가 없으니 못 앉겠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앞에 앉아있는 분에게 저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무조건 먼저 온 사람이 앉아서 가는 건데 못 보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앞에 앉아있던 분도 동양인이었는데 흔쾌히 할머니에게 양보해 주시더군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자리를 양보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서 별다른 고민 없이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런 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저에겐 그런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가 군인이 아니라는 거였죠. 하지만 남자친구의 매력에 빠진 저는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사랑에 집중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아 영국 남동부 켄트 지방의 매드웨이 강가 근처에 집을 구해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가였죠. 그런데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생겼어요. 그날은 긴 휴가를 받고 남자친구와 강가 근처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매드웨이 강가 근처에 집을 구한 이유는 평소에 물을 좋아해서도 있었지만 이곳이 다른 강에 비해 조용해서였죠. 술과 수영, 다이빙은 금지되어 있고 공놀이나 캠핑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 뿐이었고 상대적으로 평온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가능한 한 매일같이 강 근처에서 운동을 즐겼죠. 그날은 휴가라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던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강을 따라 걸으면서 간단히 대화를 나누고는 본격적인 운동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비명소리에서 분명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같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강가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강과 인도가 바로 붙어 있어 사고가 날 수 있는 장소였기에 저는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판단하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거기다가 강의 수심이 꽤 깊어서 조금만 휩쓸리면 빠져나오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자친구가 언제 물에 들어갔는지 수영을 하며 아이를 안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우선은 남자친구로부터 아이를 건네받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고 부모님께 안전하게 인계했죠. 사태가 진정되자 긴장이 풀렸고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죠. 남자친구가 비상 상황을 발견하고 즉시 대처한 것입니다. 조깅을 하던 제 뒤쪽에서 따라오던 남자친구도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는 아이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육지를 따라 달리는 것보다 강으로 뛰어들어 수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판단했다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이를 구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판단력과 수영 실력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남자친구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4년간 군복무를 한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해 거기서 적성이 맞아서 말뚝을 박은 후 중사까지 복무한 후에 전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대한민국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육해공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는 다재다능한 기동부대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저는 소위에 임관할 예정이라서 따지고 보면 저보다는 낮은 계급이었지만 그때만큼은 그이가 마치 제 상사처럼 느껴졌죠. 그가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기뻐서 저도 모르게 결혼하자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그려오던 이상형을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죠. 그동안 왜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져서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는 군인으로 복무할 당시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사실 군대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군복무 시절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전우가 훈련 중 불의의 익사사고를 당하여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떠오르는 게 괴로워 어느새부턴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굳이 자신이 군인 출신이라는 걸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다고 했죠. 그러면서 과거 전우의 익사사고를 눈앞에서 생생히 봐온 사람으로서 오늘과 같은 일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도 덧붙이더군요. 저로선 그런 사정이 모두 이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제게 남자친구가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참, 최근에 결혼해서 지내는 저희 오빠도 무척 축하해주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비록 부모님과는 몇 년째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진 않았지만 조만간 부모님께도 연락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반응이 어떠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곧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는데 엄청 긴장되네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자리에서 어떤 식사 메뉴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한국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게 너무 행복하네요. 저는 결혼식 준비에 바빠 이만 가볼게요. 이후 결혼하고도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상 여기까지 영국 여군 앨리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 남친을 만나 결혼에까지 골인하게 된 앨리스 씨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